이준석 옹호파는 재결집을 한다. 네. 이준석이 옹호파, 바로 이제 뭐 신났죠? 신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야, 이거 이준석 이준석 옹호파 정말 신났죠? 예, 재결집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요. 예, 이준석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참 이준석의 말은 이제 정말 신나네. 그냥 한번 던져본 가처분이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국민의힘의 그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 당원, 당규를 정비를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라고 잠정, 합의 아닌 합의점을 도출했는데 참 너무 두루뭉실을 합니다. 두루뭉실을 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토요일 날 의원총회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게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걸쳐가지고 나온 게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또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촉구한다. 해당 행위가 여기저기 그 뒤에도 나와 있으니까 추가로 징계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퇴 수습 후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를 재논의하겠다. 참 뜨뜻미지근하죠. 바로 사퇴 촉구 결의를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사퇴를 다 수습한 후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를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참 뜨뜻미지근한 결론을 내려던 겁니다. 또 이의 신청 및 법적 절차 진행 등 4가지 사안을 결의했다. 4가지 사안을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한 게, 첫째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두 번째가 이준석의 추가 징계를 진행을 하겠다. 세 번째, 모든 사태가 수습된 후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를 다시 논의를 하겠다. 정말 이도 저도 아니고 눈치를 보는 그런 그 수습안이죠. 네 번째, 이의 신청 및 법적 절차 진행, 즉 법원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내서 지금 저 좌파 판사라고 지금 누굽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성급한 얘기입니다. 좌파 판사의 판결로 제1당, 제1여당이죠, 여당이 혼론의 도가니에 빠졌다라고 좌파 판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 말씀대로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야, 이거, 좌파 판사가 만약에 이준석 살려주기 위해서 인용을 하면은 정말 큰일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기피를 하자라고 판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보력이 저 정도 되면 정보력이 빵점이죠. 빵점. 네. 이준석의 그런 옹호 결사대로 나섰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가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도 또 마찬가지 내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 삼간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나라와 당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이렇게 인식이 차이가 많이 있죠? 아마 최재형 의원의 눈에는 징계 이후 이준석이 조용히 지냈던 걸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실제가 그랬을까요? 당 징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에 이준석이 전국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당원 모집하고 그때마다 양두구역이니 이런 얘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직 또는 윤핵관들을 사정없이 내부 총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조용히 지내던 이준석이라고, 이게 참, 글쎄요. 최재형 의원도, 이미지는 참 여러 가지 헌신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 양자, 이렇게 입양 같은 걸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당의 혁신위원장을 이준석이 지명을 했죠. 혁신위원을 구성을 해서 당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혁신적으로 정비하겠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최재형 의원을 하겠다라고, 그것도 당대표가 지명하는 겁니다. 무슨 당내 선출직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고마웠을까요? 만약에 지금 고마워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최재형 의원, 지금까지 국민들이 너무 높게 최재형 의원을 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사사로움, 고마움에 의해서 이준석의 그간의 행태를 냉철하게 보지를 못하는,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간의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지역에 가서 어떤 당원들을 규합을 하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여기서 저쪽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다 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 조용히 칩거하는 이준석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최재형 의원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듭니다. 예, 팩트를 얘기를 해야죠. 조용히 있지를 않았는데 조용히 있던 이준석. 예, 정확한 워딩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 말씀이 옳은지, 최재형 의원의 말이 옳은지. 네.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준석의 양두구육이 아니고,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이준석을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 조용히 있었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예, 하루에도 몇 개씩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이런데 나와가지고 당내를 향해서 또 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아주 거친 일, 그리고 도를 넘었, 제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표현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는지요? 아니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조용히 있던 이준석 당대표. 예, 옹호할 걸 옹호를 해야 됩니다. 이거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해임하기 위해서 그게 발단이 됐다라는 것은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도 결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무성 대표님이 네. 그 국회 수첩 빨간 거 있잖아요. 네, 예, 빨간 거. 근데 이게 뭐지? 뭐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순서? 아니. 네. 뭐라고 하더라? 뭐 서열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네, 보통. 이게 선수에 따라서 이제 좀 어르신들이 우선 4선, 3선 뭐 이런 선수에 따라서 뒤쪽에 앉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뒤쪽에 앉았는데 그 빨간 수첩에 이렇게 하고 KY 13, 15, 뭐 정윤의 비문권 뭐 이걸 이렇게 써놓은 게 뒤쪽에 있던 그 기자들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난리가 난 거. 그 메모가. 이 메모가 뭐 김무성이 이제 썼다는 메모가 뒤에서 카메라에 잡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김무성이 일부러 보여줬다. 예, 마치 들이받으려고. 그렇죠. VIP한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무성 수첩 논란. 대표도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일부러 펼쳐놨다. 그렇죠. VIP한테 들이받으려고 빌드업을 한 거다. 제가 이거를 재밌는 썰을 풀어드리면 저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 지난 3월 1월인가 6월인가에 김무성 대표를 처음 만나 뵀거든요. 이준석 한참 또 분탕질 칠 때 대선 전에 그때 만나 뵙고 여쭤봤어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 왜 여쭤봤냐면 저를 만나서 그 주제가 있어서 특정 이준석 분탕질 때문에 아무튼 만났거든요. 근데 하도 집 나가고 대선 때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만났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막 저 똑같은 수첩에다가 적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청년정치학교 거기에 혁신이가 막 쓰시는 거예요. 김무성 전 대표가 굉장히 요약도 잘하고 무슨 기자처럼 이렇게 글씨도 정말 천천히 굉장히 약간 고문같이 차분하게 그러니까 말이야 뭐 이러면서 같이 오신 분이 조금 늦게 하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설명을 차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되게 뿌락치에 굉장히 사악한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대표님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대표님 이거 습관이시냐? 그렇대요. 그러면 우리가 다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 KY 사건도 일부러 이렇게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준석이가 와가지고 고자질 할 때 받아 적으신 거냐? 그렇대요. 준석이가 고자질한 거지.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준석은 사이코패스야. 이거를 진짜 3번을 얘기했어요. 저랑 만난 카페에서. 그렇군요. 네, 정말 3번을 얘기하셨어요. 예, 무대, 즉 김무성 대표가 이 김수환 변호사 앞에서 한 얘기가 바로 이준석은 사이코패스야. 그러니 당신도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3번이나 했다는. 저한테 조심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게 저는 이미 이준석
정말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도 깨달았다라는 취지로 정말 중저음으로 말씀하셨고 그 옆에 전직 국회의원이 계셨거든요. 이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네. 네. 예, 당시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 완전 딴 얘기예요. 김순 변호사를 통해서 네. 얘기 들으니까 더 아주 흥미가 재밌죠. 진진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때 KY 사건 때 깨달았대요. 이준석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때까지 배현진 의원 그리고 뭐 모경준 헌법재판관 예, 모경준. 네, 예. 뭐 이렇게 몇 명이 모경준 헌법재판관이 젊은 청년 뭐 아나운서 뭐 청년 기업가 뭐 이런 사람들 예. 모아가지고 스터디 그룹 같이 이제 친목 모임을 좀 했었는데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이준석 아이카이스 김성진 대표 배현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 아나운서들도 MBC 뭐 이런 데도 있고 모임을 쭉 하고 있었는데 네. 이준석이 뭐 박근혜 썰 풀고 강용석 썰 풀고 막 썰을 많이 풀었는데 예. 갑자기 KY 사건 터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헐 이준석 진작에 끈 떨어졌었네? 얘 박근혜 퀴즈라고 그동안 썰 풀더니 그게 아니었네. 전혀 아니었네. 네. 다들 이용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대통령 모셔온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네. 찍혔구나 그런 생각을 사후적으로 했다라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 방문한 게 네, 이준석 처음에 덕분인 줄 사전에 알았다. 네. 그 부탁을 한 이준석 덕분인 줄 알았는데 네. 그 뒤에 정치적인 행보와 이준석의 언행을 봤더니 이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찍힌 상태였더라. 그러니까 이준석이 아마 얘기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뒤에 후일담이 지금 나오는데 아주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뭐 찍어내든 몰아내든 간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역대 로마 시대 정치를 보든 또는 중국의 정치를 보든 일본의 정치를 보든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대안이 없고 이런 상황이 정말 넋 놓고 정신줄을 놓고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헤드라인이 있으면 하나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뭐 호감을 가지는 사람 근데 홍준표야말로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돌직구잖아요. 독구다이잖아요. 에이 그만해라. 둘 다 구질구질하다. 이게 싸잡아서 저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칠곡 가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당에 어떻게든 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윤핵관과의 대결이 됐든 그래도 그게 당과의 대결이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윤핵관도 정말 구질구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지금 국민의힘이 망조가 되는 거지. 그죠?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할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헤드라인으로 한번 보시죠.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할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너무 나간다. 선을 넘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 일단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황정수 판사의 가처분 신청 부분 인용이든 이것만 놓고 보면 이준석의 완성이야. 자, 여기인데 여기에서 더 치고 들어간다. 더 법적인 대응을 더 심할 정도로 더 거세게 들어간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윤명 대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는 관우나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비가 중요해. 조자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제는 윤명 대첩에서는 나머지 사안들은 뒷전에 밀려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아야 이쯤 하자. 아이 이쯤 해. 이런 상황을 넘어서면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윤핵관과 이준석을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너무 나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을 하나 볼까요? 자, 이준석 가처분 인용 후에 공개 석상에 등장을 했다. 떡볶이를 먹으며 활짝 웃는다. 이게 이제 여론전이에요. MZ세대나. 그런데,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본인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왜냐하면 원래 이건 공소시효를 지났지만, 그래서 무고죄, 또, 강용석 변호사와 서로 간에 지금 고소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면 2013년에 있었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수사가 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것이 허위인지 사실이 아닌지 아니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가 나온다든지 또 계속해서 이제는 인용됐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래서 내가 자명한다가 아니라 지금 떡볶이 행사를 참석하고 칠곡의 증조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준석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치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나가버리면 그건 어느 순간 돌아오지 못하는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이 정도 선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려오게 되면 윤핵관도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정한 시점이 지난 뒤에 이준석은 자기 정치의 운명을 또 결정할 수 있는 또 날이 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매일매일 365일이고 1년 내내 나는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이건 이준석에게도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가버리면 못 들어와요. 너무 가버리면 데이터도 너무 가버리면 못 돌아왔던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은 양두구역도 아니고 삼성 간호도 아니고 지금은 권토중내 은인 자죽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